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구글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글의 수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주당 거의 20불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 이어서 어제 메타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글의 3분기 실적 수치들의 점수가 A였다면 메타의 결과는 A+라고 해도 될 만큼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310불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280불 가까이까지 떨어졌었고 지금은 288불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의 3분기 실적 결과들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와 실제 메타의 3분기 실적 수치들의 디테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제 생각들을 나눈 부분들이 많고 제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메타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지금 무무에서 주식 15개나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15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모션 링크를 디스크립션에 나누고 있고요. 제 장기 투자나 옵션 그리고 매달 수익을 내는 단타성 트레이드의 매수 매도도 나누고 있으며 멤버들과 디스코드 줌 미팅을 통해서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들 나누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마켓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마켓의 큰 이슈들이나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나누는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는데요. 제 뉴스레터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뉴스레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두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메타가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보다 훨씬 좋았던 실적 수치들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300불에서 310불까지 잠시 올랐다가 곧바로 280불 근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어제 메타의 3분기 실적 수치들이 너무 좋아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수치들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80불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메타의 3분기 실적 수치들을 보고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놀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매출을 보시면 작년 3분기에 27조 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3분기에는 34.1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작년보다 23%나 늘었고요.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작년에 5.6조 원에서 올해는 13.7조 원으로 무려 143%나 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회사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 중에 하나이자 이번 실적 발표 때 많은 투자자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순수익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 3분기 때 순수익이 4.3조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3분기에는 순수익이 11.5조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64%나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회사가 벌어들인 순수익이 작년보다 164%나 늘어난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순수익을 분기별로 비교해보면 메타가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작년 3분기에 순수익이 4.3조 원이었던 것이 그 다음 분기에는 약 4.6조 원으로 늘었고 2023년 1분기에는 5.7조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2분기 때는 7.7조 원 그리고 3분기에는 그 전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11.5조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분기와 2024년의 회사 매출과 순수익이 꾸준히 늘 수 있느냐일 겁니다. 그런데 메타의 파이낸스 치프인 수슨 리가 나와서 이슬람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올해 4분기에 디지털 광고계가 슬로우다운 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수치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2024년은 대선과 일렉션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훨씬 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히 가장 많은 유저들을 보유한 메타와 구글 같은 플랫폼으로 많은 돈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정말 큰 리세션이나 마켓 크래시가 일어나지 않는 한 2024년에는 메타를 비롯한 디지털 광고 플랫폼들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출과 순수익이 23%, 164%씩 늘고 있는 반면에 Cost of Expense는 작년보다 약 2조 원이나 줄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가 대대적인 해고를 단행하면서 페이롤의 약 25%도 줄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수익과 매출은 164%, 23%씩 늘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조 원이나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메타의 자산을 보시면 작년 3분기에 약 185조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216조 원이 넘었으며 전체 자산이 전체 라이abili티의 3배나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빚을 다 갚는다고 해도 150조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인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작년 3분기에 약 9.6조 원이었던 캐시플로우가 올해 3분기에는 그 2배가 넘는 20조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사실 한 분기에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10조 원 가까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메타 같은 경우에 불과 1년 만에 캐시플로우를 2배로 늘린 셈이죠. 정말 A+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재무제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 놀라게 했던 부분이 바로 유저들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는 죽었고 한물 갔다, 더 이상 누가 페이스북이나 메타 플랫폼을 쓰느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수치들을 보시면 Family Daily Active People 혹은 DAP, 다시 말해 메타에 소속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유저들의 수치인데요. 9월에 집계된 수치를 보시면 하루 데일리 액티브 유저들이 무려 3.14 빌리언으로 나왔고 작년보다 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한물 같다고 확신했던 페이스북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약 2.09 빌리언 유저들로 나왔고 작년보다 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마도 이 수치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단 하루에 현재 메타에 속한 앱들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중국 전체 인구의 2배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저 수치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저들 앞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메타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 릴을 통해 메타가 수익 창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메타 쪽에서 분명히 생각해낼 거란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왓츠앱을 통해 메타가 아직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왓츠앱의 monthly active 유저들이 무려 2.7 빌리언으로 역시나 이미 중국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이 되며 2년 후인 2025년에는 유저들이 3.14 빌리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왓츠앱을 평생 공짜로 제공할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릴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메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매출을 보셔도 메타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캐나다에서 약 13조 원가량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15조 원 정도로 늘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에 약 5.7조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7.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보셔도 작년 3분기에 5.7조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거의 7조 원으로 늘었으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작년 3분기에 3조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4.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한물 갖고 다른 회사가 대체하게 될 거라고 했던 메타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4분기에 광고업계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을 거라는 메타의 파이낸스 치프인 수잔 리의 한마디에 주가가 310불에서 순식간에 282불까지 내려갔었고 현재 288불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메타는 아직도 모든 플랫폼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수익 창출을 시작했으며 왓츠앱은 유저들의 수가 2 빌리언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고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정말로 큰 마켓 크래시나 리세션이 오지 않는 한 메타의 가치는 내년에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상 오늘은 메타의 2023년 3분기 실적들을 디테일하게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